잠들기 전 듣기 좋은 이야기. 마님 등의 스밋머슴의 옹기 두 번째 이야기. 그날 이후 마님은 마음의 구석이 잔잔히 흔들렸다. 등에 닿았던 그 손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그 손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거칠고 조심스러웠다. 단 한 번의 접촉이었건만 그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다. 장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말없이 일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항아리를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러나 마님은 변해 있었다. 장수가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를 따라 낯선 기운이 흘렀다. 하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시선이 자주 그를 좇았다. 그의 등, 어깨, 손끝, 말 없는 표정.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일이 없어도 부르게 되었다. 굳이 장수를 불러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괜히 장독이 기울었다고 하고 우물의 물맛이 덜하다고 했다. 장수는 늘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런 모습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어느 날 마님은 바느질을 하다가 손수건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하녀가 주우려 다가오자 손을 들어맞고 장수를 불렀다. 잠시 뒤 장수가 들어와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건넸다. 그녀의 손끝과 그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가슴을 일렁이게 했다. 그의 손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그 순간 이후 마님의 손끝엔 열기가 남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고 마님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심장은 어제보다 한 박자 더 빨리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마님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손끝의 감촉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날 장수가 자신의 등을 긁던 방과 오늘 스친 손의 감촉이 겹쳐져 마음을 어지럽혔다. 아침이 되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님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종이 위엔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다. 하녀들이 들락거리는 소리에도 반응이 없었고 대청에 앉아도 바람은 더 이상 시원하지 않았다. 마당 끝에 서 있는 장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늘 같았지만 이젠 마님에게만 특별한 리듬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하루가 흘렀다. 장수가 방을 나간 뒤 마님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손수건은 얇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아직도 그의 체온이 스며 있는 듯했다. 그 감각은 이상하리만치 오래갔다. 손끝이 간질거렸고 마음이 묘하게 들떴다. 이후 마님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장수를 더 자주 부르게 되었다. 장독대가 삐뚤다거나 부엌 항아리가 어긋났다거나 마루가 기울어졌다거나 그 모든 이유는 실상 핑계였다. 그저 보고 싶었고 그가 다가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용히 들썩였고 문턱을 넘을 때의 그 침착한 발걸음이 이제는 마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가 물러가고 난 뒤엔 늘 방 안이 허전했다.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어느 날 마님은 새 담요를 마루 끝에 펴놓게 했다. 하녀들이 손쉽게 펴두었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 끝자락이 들썩거렸다. 저것도 다시 펴게 해야겠다. 장수를 불러. 잠시 뒤 장수가 들어와 무릎을 꿇고 담요를 정리했다. 저고리 자락이 흘러내렸고 소매자락 아래로 손목이 드러났다. 그 손이 담요 위를 누르며 쓸어내릴 때 마님의 시선은 그 위에 멈춰 있었다. 그가 몸을 일으켜 물러갈 때 마님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그 손이 닿았던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마님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적어졌다. 하녀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님을 살폈지만 마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속은 달랐다. 이건 바르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감정을 누르려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그를 따라갔다. 창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이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가 고개를 숙이거나 물동이를 옮기거나 우물 앞에 앉아 있을 때조차 그 모든 것이 마님에겐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가 들고 있던 장작이 떨어지며 둘의 손등이 스쳤다. 마님은 놀라서 손을 거두었고 장수는 미안하다는 듯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찰나의 접촉. 하지만 마님의 가슴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그 순간 이 감정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알아차렸다. 밤이 되자 방 안은 고요했다. 등잔불이 바람 없는 방 안에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님은 다 펴지 않은 이불을 허리에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창호 밖으로 새는 달빛만 바라보았다. 창살 너머엔 마당이 있었다. 낮엔 그렇게 자주 오가던 장수의 모습이 지금은 없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마치 불 꺼지지 않는 등잔처럼 마음 깊은 곳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하필 이 아이일까? 세월을 건너고 계절을 지나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이 어째서 이 나이에 이 시기에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해가 마루 끝에 닿을 무렵 마님은 대청에 나가 앉았다. 마당에 장수가 있었다. 물을 깃고 있었고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움직임은 여전히 느릿하고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 하나가 땅 위를 흘러갔다. 그림자조차 마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안채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짧게, 아주 짧게 눈이 마님과 마주쳤다. 그 순간 마님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숨도 들이쉬지 않은 채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장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별다른 표정도 없었고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마님은 자신만의 확신을 얻었다. 그도 느끼고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도 이 마음은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해질 무렵 마님은 혼자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하녀들도 말도 발자국도 없는 시간. 마당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저 멀리 장독대 위엔 달빛이 스쳤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마루 끝에서 얇은 천이 나부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발걸음, 그 숨결, 그 존재. 마님은 천천히 등을 펴고 말했다. 내가 와 있구나. 그리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스며드는 기척 하나로도 충분했다. 온기가 다시 등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마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였다. 처음부터 이 아이는 내 등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긁어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구나.